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대출 사기를 당하셨던 고객분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는지 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교사님인데 근무 기간은 3년이 되셨고, 그리고 연소득은 3,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뭐 제가 나이까지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나 뭐 근무 기간을 봤을 때는 아마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 같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사로 취임하면서 이제 신용카드가 발급되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현금 서비스만 계속 쓰신 거예요. 매달 막 현금 서비스만 계속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 현금 서비스를 자주 쓰면 등급이 하락한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사회초년생인데 현금 서비스를 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등급이 7등급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분 채무 내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마이너스 통장 300만 원짜리 2개, 그 다음에 햇살론 1,500만 원, 카드론 400만 원, 그 교원공제죠. 그 교직원들은 그 교원공제에서 대출이 잘 나옵니다. 거기서 7천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두 군데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사용 중이신 거예요. 오늘 이 사기 사례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용카드 서비스를 많이 쓰면은 등급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등급이 하락하니까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이분은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중개업체에 연락을 한 거죠. 그 인터넷을 뒤져서 뭐 무슨 카페였대요. 무슨 카페에 글을 보고 거기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당연히 인터넷에 카페를 운영하거나 뭐 인터넷에 광고를 띄워놓은 업체 같으면은 정식 대부 중개 등록을 해놓은 사업장일 겁니다. 그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교사한테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죠. 아, 현금 서비스를 쓰고 있으니까 등급이 낮아졌다. 대부 업체를 받자. 대부 업체를 받아서 현금 서비스를 갚으면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자. 이분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대부업체에서 받아서 결국은 대부업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갚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 중개업자들이 말한 것처럼 2달을 기다린 거예요. 2달 뒤에 저금리로 다시 전환 대출이 되니까 일단 이 대부업 받은 거를 2달 동안 가지고 있고, 2달 뒤에 등급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이 말만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다가 2달이 딱 된 시점에 이 교사가 그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 그래. 니들이 약속한 그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대환대출 되겠냐? 그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진행합시다. 라고 얘기하고는 다음 주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어딘가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해당 그 전화 온 데서 자기가 어디 대부업체에서 받았고 이거를 대환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님 입장에서는 이 전화 온 데가 거기 똑같은 업체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신용조회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소식이 없던 거죠. 신용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하게 생각한 교사가 그 원래 처음에 담당했던 그 중개업체에다가 전화를 한 거죠. 당신들이 진행한 거 아니냐? 왜 아무 소식이 없냐? 그러니까 이 중개업체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 거기 우리 아니다. 네가 신용조회했던 데는 우리 업체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데다. 그런데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던데 어떻게 너네가 아니냐? 너네니까 그 정도가 아는 거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중개업체에서는 계속 변명을 하죠.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고 아마 뭐 보이스피싱 이런 데인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조회를 했냐? 네가 신용조회하는 바람에 우리가 대환대출 하려고 다 작업해 놓은 거를 신용조회하는 바람에 못 하게 됐다. 할 수가 없다. 그 고객 네 책임이다. 대환대출 못 해주겠다. 라고 발뺌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면은 머리가 바보 아닌 이상 다 추측 가능하죠. 이 해당 중개업체에서 짜고 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자, 얘네들 보세요. 정식 등록된 업체예요. 근데 정식 등록된 업체가 대환대출을 미끼로 해서 대부업을 받게 만들면 이거 금감원이든 어디든 민원 넣으면은 얘네 대부업 사업자 폐업해야 돼요. 정지당하거나 벌금도 내야 돼요. 그럼 불법이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불법을 저질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냥
신용조회해서 안 되는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겁니다.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예요. 액션 깐 거예요. 어차피 현금 서비스를 대부업 받아서 현금 서비스 갚으면은 대안대출 안 된다는 거 얘네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놓고는 2달 뒤에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순진한 교사가 믿고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대안대출 해달라고 연락하니까 얘네들이 못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대놓고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걸리니까 민원 들어오고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지네들끼리 짜고 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상한 업체에서 연계하면서 전화해서 신용조회하게 만들고 구실을 만든 다음에 네가 신용조회하는 바람에 대안대출 못하게 됐다라고 해서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식 등록된 업체냐 뭐 금융사 소속의 상담사냐 의미가 없습니다. 대출 상담은 상담하는 놈이 양심적인 놈인가 아닌 놈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경력이고 뭐 어디 좋은 금융사 소속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담하는 본인이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와, 대안대출 믿고 2달 기다렸는데 내가 신용조회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다 날라갔구나. 망했다. 그냥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뭐 자기 혼자서 잘못했다. 내가 신용조회 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한테 당해서 신용이 망가져가지고 대안대출 못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이분 채무 내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교원공제에서 받은 7천만 원 대출이라는 게 엄청 크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는 사실 그 신용조회 하면은 뭐 딱히 잡히는 채무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채무 비중에 작용하는 게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이분은 자기 소득 대비해서 채무가 많이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직업도 좋고 연봉도 괜찮고 이분이 왜 대출이 안 되냐? 등급이 낮은 거예요. 잦은 현금 서비스 때문에 등급이 바닥을 치니까 등급 때문에 은행에서 거절이 자꾸 나는 거예요. 등급이 낮으니까 캐피탈 같은 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이 이래 좋은데도. 자,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물론 있기야 있죠. 근데 막 제가 뭐 굳이 제가 솔직하게 저도 이 먹고 살자고 하는 상담에 돈도 안 되는 상담에 제 에너지 써가면서 굳이 막 어디서 자기가 대부업 받는 데 가고 대부업 받으면은 그 수당 누가 먹습니까? 그 사기꾼들이 다 먹어갖고 돈은 딴 놈들이 다 벌어갔는데 뒷수습은 제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런 대출 사기 관련 상담은 솔직하게 좀 피하고 싶은 심정이 좀 많습니다. 자,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 사회초년생에다가 그래도 멀쩡한 직업 가지고 있고 뭐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희 거의 이분하고 통화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썼을 겁니다. 통화를 여러 번 했죠. 처음 상담에서는 한 30분 정도 했었고 나머지 뒤에 뭐 여러 번 상담을 해서 총 이분한테만 상담하는 데만 한 1시간 정도를 할애한 것 같아요. 제가 참 하루 일과 중에서 1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제가 대출 상담 사기 전화 상담 다 해드리다 보면 저는 하루에 대부분을 사기 관련해서 봉사하는 데 써야 되니까 자, 결국은 이분은 제가 뭐 참 오랜 상담 끝에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분은 등급이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등급이 안 걸릴 만한 금융사를 찾아야 되는데 국내 계열사의 금융사들은 이 신용 등급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안 받쳐주면은 아무리 직업이 좋고 연소득이 좋아도 이 심사 시스템에 걸려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본인 주거래 은행 뭐 다 다녀보셨대요. 그런데 다 안 됐대요. 그런데 안 가본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외국계 1금융 은행 CT, SC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분은 딱 유일하게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데는 외국계 은행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 외국계 금융사들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참고를 하긴 하여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참고는 하지만
비중이 낮다는 거죠. 외국계 금융사들은 자기네들만의 이 평가 시스템을 확고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등급을 참고만 하는 수준이지 조금 달라요. 심사 시스템이.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결국은 제가 외국계 은행을 가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에는 해결 방법 없다. 결국은 이분 가셨어요. 그 시티은행 가셔가지고 시티은행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운이 좋았던 거고 직업이 그나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에서 통과가 된 거죠. 아무나 또 간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영상에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금 서비스를 자주 쓰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바닥치기 때문에 그 신용 등급이 다 바닥친 다음에는 어떤 금융사를 통해서 이거를 대환대출하면서 등급을 살려보고 싶어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쪽 카드론이나 서비스는 웬만하면은 자제를 하십시오, 사용을. 어느 선까지 넘어서 버리면 수습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달 뒤에 뭐가 되니까 기다려라. 그런 말 믿고 기다렸다가는 대부분 오늘 사례처럼 이렇게 오리알 되는 겁니다. 이 머리가 똑똑한 거랑 대출 사기 당하는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저는 뭐 현직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도 불법 수수료에 당하는 거 봤습니다. 실제로. 똑똑하거나 뭐 내가 똑똑해서 대출 사기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대출 사기를 잘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는 누구나 당하려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대박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계속 접하시다 보면은 사기를 안 당하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